안녕하세요, 깍지님들.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요즘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그 신의 직장이라는 SK에서 학력 조건을 폐지하겠다. 사실 이 뉴스가 되게 반가운 것도 있으면서 그냥 그대로 준비하던 취준생님들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일 것도 같아요. 사회초년생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인재상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좋은 학교에 가는 것 그리고 좋은 학교를 준비하는 거는 사실 그런 성실성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지만 다 성공한 사람들이 스카이 출신이냐? 그럼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또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이야기하기 참 그런데 일을 잘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다 그랬을 때 그 사람 S대 나왔어 그러면 이럴 때가 있고 진짜 꼴통이라서 소통 안 되는 직원이 있는데 걔 S대 나왔대.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좋은 학벌이라는 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사실은 그 반면 또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양날의 검처럼 본인의 훈장이 더 열심히 해야만 인정받는 그런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조건 프리패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모든 거를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인식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 고등학교 3년, 이 대학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모든 인생을 결정짓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그 대학 4년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머리와 일머리는 다릅니다.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골프를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지개벽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리더도 아니고 일머리는 경험에 의해서만 생깁니다. 고문이 생각하시는 일머리란 뭐예요? 그 일머리라는 건 일을 할 줄 아는 그 플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일까지 해갖고 와.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걸 AI로 조사해서 이거부터 하는 게 빠른가? 아니면 빨리 현장에 나가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체크하는 게 빠른가? 이런 거를 계산할 줄 아는 게 일머리거든요. 어떨 때 정말 복장 터지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시켰는데 엄한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부터 시작하면 지구 반바퀴 돌아도 안 끝나는 일부터 왜 시작해가지고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안 끝나는 거부터 왜 접근해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너 이따 시장에 갔다 와라 얘기했어. 이미 시장으로 갔어. 그러니까 시장에 왜 갔다 온지 아직 얘기도 안 했어. 근데 그런 직원들이 많아요. 너 좀 현장 좀 나가봐라. 그러면 왜 나가는지 묻든가. 그럼 현장에 가서 제가 뭐를 해결해 올까요? 질문도 없이 현장으로 가는 거야. 문제가 던져졌을 때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빠르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계속해서 자기한테 질문하거나 일을 준 사람한테 질문하거나 이게 이제 어느 일에나 이런 일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뭐냐면 AI를 이길 수 있는 건 인간의 감성과 경험이잖아. AI가 나가서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이 대기업이라는 게 하던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기업이라고 하던 대로 해서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해본 사람, 실행해본 사람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AI 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감성적인 접근, 또 협업, 그리고 또 실패를 했을 때 끌어올리는 힘? 이런 에너지들을 또 AI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부나 이런 외우는 것보다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을 더 우대하는 그런 세상이 온 거죠. 고등학생이 그렇게 깊은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일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좀 한 경험이 있을지 아니면 단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뭔가 특출난 다름이 있어야 돼요. 사실 저는 대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내가 미친 어떤 게 있다면 예를 들어 난 현대자동차에 취업하고 싶다. 그럼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난 자동차가 지나가면 저게 몇 기통인지 다 알았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모아온 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자동차 기종, 연비 이런 것에 대한 공부한 것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럼 난 현대자동차에서 개 뽑을 것 같아. 만약에 F&B
F&B 업장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관심 있나 보면 매식을 일주일에 적어도 10끼 이상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라면 가게를 가도 딱 가서 봐. 여기 테이블 몇 개야? 메뉴 보니까 평균 단가 얼마야? 아줌마가 둘이래. 그다음에 지금 점심시간인데 몇 테이블 차 있어. 여기 매출 얼마일 것 같아. 이런 걸 흘려도 좋으니까 쓰라 그래요, 제가. 그걸로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가면 나중에는 딱 가잖아요. 아, 이 집 테이블 몇 개. 자, 평균 단가 얼마. 아, 매출 얼마겠다. 금방 맞출 수 있어요.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알아. 그런 것처럼 자기가 미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봉사 스펙, 뭐 토플이 몇 점, 토익이 몇 점 이런 거보다 이 업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 소소한 게 다 쌓여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미 SK가 학력제를 폐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경험을 통한 업무 적합도를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회사에서 생각할 때는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한 그 신입들을 데리고 업무 적합도를 더 푸시해서 키워내겠다. 떡잎부터 볼 만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4년을 오히려 우리 업무 적합도에 맞는 전문성을 키우겠다. 그런 마음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부터도 일머리가 제일 중요하고 업무 적합도가 중요하다고 알면서도 그 틀을 못 깼던 거죠. 기업들도. 왜냐면 그 기업을 만들어 있는 군상들이 그렇게 뽑혀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셀프 디나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아, 이렇게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제 그 시험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아직 살아있고 뭐 직무평가서 있는데 그런 직무평가 시험이 당연히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많은 사람을 테스트를 해서 겪을 수 있는 게 이제 서류 심사니까.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게 다 전환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실은 저는 직무평가서도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셰프들 뽑을 때는 당연히 실기 테스트해요. 아무리 뭐 호텔 아니라 뭐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이 있었어도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재료 다 사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해보라고. 그게 사실은 업무 적합도나 그 사람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그런 디자이너 뽑을 때도 마케팅 뽑을 때도 어느 데 가서 마케팅의 문제 장단점이 뭐고 내가 만약 개선한다면 어떤 걸 그래서 저는 리포트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고졸인 사람을 제가 임원을 시킨 적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단추 디자이너 시절에 이제 어디 유명한 디자이너 선생님 밑에서 일하시던 분이 있는데 제가 가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날 좋아하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내 뒤에다가 저 사장님 밥 한 번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알았어, 내가 사줄게. 그리고 이제 내가 나와서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나는 사장님 같은 사람이랑 일해보는 게 꿈이라고.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도 다니다 말았고 근데 사장님하고 한번 일해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야. 그때만 해도 내가 막 젊은 사장이고 돈도 잘 벌고 단추 막 그렇게 하고 너무 부러웠나 봐. 그래서 이제 걔가 왔어요. 같이 다니는 거야 맨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사가 커져가지고 뭐 우리나라 대기업 패션 기업에 다 납품할 때야. 근데 그중에 한 회사가 오라고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 내가 보내는 대신에 진짜 걔한테 잘해줘야 된다. 진짜 잘해주셨어. 그래서 이사까지 달았어. 그리고 그 회사는 지금도 우리나라 제일 좋은 패션 회사예요. 아니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극소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랑 같이 있었던 팀원들이 사실 취직 잘합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해요. 취직은 노예형 밑에 있어서 이런 브랜드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뭘 보여줄 거냐. 그래서 저는 노희영이랑 있을 때 이런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노고무님이 이렇게 실행하는 걸 봤고 저는 그 실행에서 뭘 전담했고 어떻게 해서 그 브랜드를 성공시켰습니다. 네가 한 일을 자세하게 그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 때 너는 역량을 쌓은 거지. 노희영 밑에 있었다, CJ에 있었다, 오리온에 있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정확하게 무엇을 해냈는지를 네가 쓸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을 하고 나가라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경험과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오늘날 여기까지 있게 했는데 거기에 졸업증이 왜 필요하냐고 사실. 저도 대기업 출신이기도 하지만 저는 대기업에 오래 다닌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누가 물어보면 뽑지 말라 그래요. 중소기업에서 모든 거를 다 해본 사람을 뽑자고 해요. 그게 왜냐면 대기업은 부서가 너무 많아서 대기업에서는 사실 웬만한 용기가 없이 다 부품처럼 일을 해요. 온전히 하나를 다 만들어서 해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기업에 다닐 때는 남이 시키지 않아도 막 이것저것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는 내 돈 내는 게 아니라 남의 돈 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있으니까 나가서 막 공부를 해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대기업에서 다닐 때 막 처음에는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발전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던 대로 계속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게 대기업에 오는 애들은 나처럼 살고 싶은 애들은 대기업에 안 오는구나. 대기업은 워라밸도 지키고 망할 염려도 없고 또 자기가 크게 책임져야 될 것도 없고 이렇게 그냥 편안한 삶을 원해서 대기업을 가는데 나처럼 막 미친 듯이 하고 싶은 애들 벤처 가겠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는 정말 안전하게 오래 그냥 조용히 살 사람들은 대기업에 있어도 되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하루하루가 월급 나온다고 행복한 사람들은 어쩌면 대기업에서도 임원 못 달고 끝날 수도 있어요. 정말 대기업을 다니는 목적은 이 큰 회사에서 나는 리더가 되고 큰 그림을 배워서 내가 만약에 다시 회사를 해도 이 정도 규모가 될 수 있어.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다닐 때 좋은 직장이지만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직장은 한 10년? 그리고 나서는 아주 힘들어져요, 거기도. 그렇다면 사실은 그 중소기업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시고 더 많이 실행하세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가야 되는 대기업의 약점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공략하는 준비를 하세요. 저는 사실은 첫 직장이 중소기업도 저는 권장합니다. 왜냐면 많은 일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은 중소기업이 더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그 스펙에서 밀린다 생각하면 그 스펙을 어렵게 만들어서 꼭 대기업에 가시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중소 전문 기업에 가셔서 성장해갖고 다시 도전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세상이 다 변하는데 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똑같이? 아니에요.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 것처럼 이제 리더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가장 안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누구를 설득하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그것도 일머리예요. 리더마다 다 달라요. 조용히 있을 때 가서 이야기해서 부딪히는 거를 좋아하는 리더도 있고 한 번씩 얘기해봐 이랬을 때 정말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나를 좋아할 건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리더를 파악해봐야 돼요. 우리 리더는 내가 언제 치고 들어갈 때 이 리더들이 받아줄 것인가. 어떤 사람도 안 통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도 다 통하지 않아요. 그게 다 너무나 케바케거든.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간다는 게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관찰, 관심, 사랑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뜻이 있는 질문이나 도전에 대해서 그걸 막을 리더들은 난 많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MZ들의 지금 가장 큰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한 거는 다 자기들이 주인공만 되려고 그래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주인공으로 컸거든. 뭐 외아들, 외동아들의 외딸에 이러니까 집에서 항상 주인공이었어. 근데 대기업에 갔더니 난 나사야.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못 견디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진짜 자기가 가열차게 나가서 주인공으로 성공해서 지금 막 30대 성공한 그런 CEO들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옮기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MZ들도 이거를 주제 파악을 본인들이 해보셔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둘 때도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벤처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여기 부품 말고 정말 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더 작은 직장에 가서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 MZ라고 해서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CJ 신입생들은 거의 공주님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관리했어요. 회장님이 신입생들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신입생들한테 쓴 돈이 1인당 1억씩 쓸 정도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3년 안에 나가. 가장 문제는 뭐였냐면 1년 동안 우리가 너무 밸류어블하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업무 적합도를 맞춰가지고 키워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배치가 되면 엄청 큰 일을 할 거라는 꿈을 갖고 왔는데 뭐 대리님, 과장님 막 눈치 보느냐고 바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멘토, 멘티를 만들어줬어요. 얘네들이 너무 실망할까 봐. 근데 솔직히 대리가 지금 일 바빠 죽겠는데 얘네를 시키느니 내가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사실 신입생을 막 열심히 키웠는데 보람이 점점 없어지고 아이들이 나가는 걸 봐야 되냐 뭐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대기업은 공채생이라는 거에 대한 대우, 배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턴가 잘못됐는지 점점 공채율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입을 뽑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험치가 높으면서 업무 적합도가 좋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다 기업에서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할 직업에 대해서 내가 맡을 업무가 어떤 것들인지 들어가서 배우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는 끝난 시대 같아요. 아니 그리고 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공정이냐고.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팩트로 몸무게, 키, 학벌, 점수 이런 거는 공정할 수 있지만 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볼 거며. 그래서 저는 공정이라는 단어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공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작아요.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땐 다 그럴만 하겠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 발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점수나 공정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공정에 끼치지 않는 다른 매력, 나만이 갖는 어떤 스페셜티, 나만의 열정, 나만의 경험,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열심히 하셔야지 똑같은 스펙, 봉사활동 몇 년, 뭐 대학, 토익, 토플 이런 거보다는 그 공정에 벗어나는 다른 어떤 그 감성 지수를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취준생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직업관이 바뀌어야 되고 취준생들 준비하는 과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사측에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이런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집 요강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모집 요강은 바꾼다 그래 놓고는 본보기로 몇 명을 뽑아 놓고는 그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용 공고가 바뀌었듯이 그 회사의 문화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다면 고졸 직원을 뽑을 때 굉장히 엑스퍼트하게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뽑으셔서 야 저렇게도 되는구나. 그런 모델 케이스들을 계속 만드시려는 노력을 해야만이 사측도 성공을 하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모집 공고는 전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뀌어야 되는 건 당연히 본인이죠.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 가장 좋은 인재상은 업무 적합도에 맞는 경험을 쌓아서 오는 그런 직원들 그리고 협업 능력 그다음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파격적으로 바뀔 때 우리나라 취준생들이 좀 더 창의력으로 탄력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